이 두 사람 중 누가 탈모일까요? 아마 대부분이 오른쪽 사람이 탈모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답은 둘 다 탈모입니다. 왼쪽 사진은 탈모 진단을 받은 전현무님의 사진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탈모인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모발이 얇아지고 힘이 없어지고 있는 탈모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탈모라고 하면 이 사진처럼 머리가 빠지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머리가 얇아지는 현상인 연모화가 더 심각해요. 왜냐면 연모화는 알아채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난 탈모랑 상관없는데 하면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이 연모화로 인해 갑자기 탈모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연모화가 일어나는 이유를 알고 어떻게 하면 모발을 굵고 튼튼하게 더 이상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상적인 모발이라면 튼튼한 모낭에서 보통 두세 개의 모발이 자라나고 모발의 힘과 탄력이 좋은데요. 하지만 힘이 약해진 모낭에서 나온 모발은 즉 연모화가 진행된 상태에서는 모발에 힘이 없고 탄력과 윤기가 부족해 쉽게 빠집니다. 그렇기에 연모화는 탈모의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왜 위험하냐면 앞에서 말했듯이 모발이 얇아지는 것을 육안으로 눈치채기 어려워 초기 대응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연모화 상태를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서 결국 모발이 지속적으로 빠지고 이를 인식했을 땐 이미 탈모 진행이 많이 이루어진 상태인 것이죠. 모발이 얇아진 것은 다시 굵게 할 수 있습니다. 얇아진 원인을 찾아 생활 습관을 바꾸고 적절한 치료를 해준다면 충분히 모발은 다시 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빠진 모발을 다시 자라나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발을 안 빠지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모발이 얇아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발이 얇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르몬입니다. 먼저 호르몬으로 인해 어떻게 탈모가 오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5알파 환원효소라는 불량학생과 어울리면서 DHT라는 일진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일진이 돼버린 DHT는 열심히 건강한 모발을 만들고 있는 모범생인 모낭을 갈구고 괴롭히는데요. 이렇게 괴롭힘을 받은 모낭은 점점 힘이 약해져 더 이상 건강한 모발을 만들지 못하는 연모화가 일어나면서 심하면 모발이 빠지는 탈모가 오는 것입니다. DHT는 주로 앞 이마와 정수리 부분의 모낭을 괴롭혀 모발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DHT가 갑자기 증가한다면 M자 탈모와 정수리 탈모가 올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DHT가 많지 않아도 모발은 얇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 민감한 모낭을 가지고 있다면 적은 DHT로도 쉽게 연모화가 진행돼 탈모가 올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DHT가 늘어나는 것을 막아 모발이 빠지기 전에 얇아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르몬에 의한 연모화 현상은 약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프로페시아와 아보다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약은 테스토스테론이 DHT로 변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복용할 수도 있어 장기간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방법입니다. 탈모를 치료하는 효능은 뛰어나지만 다른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으니 연모화나 탈모 치료를 위해 약을 복용할 계획이라면 꼭 병원에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처방받아 복용하길 바랍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탈모약 복용은 위험 요소가 있는데요. 임산부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분들이 이 탈모약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피부를 통해 약이 흡수되어 태아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에 약 복용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여성분들은 탈모약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탈모약을 대신할 일반 의약품류, 탈모 영양제를 섭취하거나 미녹시딜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오틴을 비롯한 비타민 B군, 판토가, 아연, 오메가3, 맥주 효모와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영양제들이 도움이 되고 미녹시딜은 두피에 바르는 약으로 두피와 모낭으로 가는 혈류를 정상화시켜 산소와 영양소 공급을 수월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염증입니다. 두피에 염증이 생기면 그 부위 주변으로 두피와 모낭이 약해지는데요. 그렇게 되면 역시나 모발이 얇아지는 연모화가 진행되는 것이죠. 염증은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의 복합적인 문제로 쉽게 생기는데요. 외적으로 먼지나 노폐물, 과도한 헤어 제품 등이 두피에 자극을 주고 내적으로는 과한 스트레스나 호르몬의 불균형 등이 염증을 유발합니다. 염증에 의한 연모화는 부분적으로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은데요. 때문에 방치하는 기간이 길어져 심하면 지루성 두피염으로 발전해 두피 상당 부분의 모발이 얇아지고 빠지며 탈모의 가속화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염증으로 인한 연모화는 염증을 잘 케어해 두피 컨디션이 다시 좋아진다면 모낭도 정상적으로 돌아와
모발이 다시 굵어질 수 있는데요. 때문에 평소에 염증이 생기지 않게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피 염증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두피 자극을 최소화하고 두피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인데요. 파마나 염색, 탈색 같은 두피에 직접적으로 자극을 주는 화학시술은 자제하는 것이 좋고, 헤어스프레이나 왁스 같은 헤어 제품 사용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헤어 제품을 꼭 사용해야 한다면 세정에 신경 써서 두피를 깨끗하게 관리해야 하는데요. 본인의 두피 타입에 맞는 샴푸를 선택하고 올바른 샴푸법으로 꾸준히 관리해 준다면 염증으로 인해 머리가 얇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두피 타입에 맞는 샴푸 선택과 올바른 샴푸 방법을 소개해드린 영상이 우측 상단에 있으니 꼭 같이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역시나 스트레스로 인해 머리가 얇아지고 빠질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수축되어 두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낭으로 가는 산소와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면서 모낭이 밥을 먹지 못해 모발은 얇아지고 빠지면서 탈모가 오는 것이죠. 극심한 스트레스나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스트레스 혹은 무리한 다이어트의 경우 두피에 염증을 일으키며 앞에서 말씀드린 염증에 의한 연모화까지 생기면서 복합적인 탈모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좋겠지만 세상이 날 억가해 스트레스를 안 받기가 쉽지 않죠. 때문에 평소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관리하거나 수축된 혈관을 다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방해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자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이나 운동, 아로마 테라피 같이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 본인에게 맞는 것을 찾는 것이 좋으며, 미녹시딜이나 저출력 레이저 기기로 수축된 혈관을 주기적으로 관리해 준다면 스트레스로 모발이 얇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발이 빠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모발이 얇아지는 이유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머리가 좀 빠진 것 같네 라고 느끼는 순간 이미 늦었습니다. 빠진 모발을 다시 나게 하는 것과 얇아진 모발을 다시 굵게 하는 것, 돈과 시간, 노력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올바른 습관과 예방으로 건강하게 모발을 지켜내세요. 그들만의 남다른 공간, 그남공.